16조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요. S 그래프,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등가속도 운동도 괜찮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괜찮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중속도 V를 구하는 식은 V는 V0 플러스 AT,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유 S를 구하는 식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두 식을 활용해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고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화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하고 아마도 포물선 운동이겠죠.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은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빠르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너무 작나? 예, 크게 풀죠. 그림 가는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나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VT 그래프하고 S 그래프이네요. 나타낸 것입니다. 0에서 5초 동안 이동 거리요. 0에서 5초까지 가해서 1초에 7m씩 5초 갔으니까 이동 거리가 그래프 아래 면적 35m가 될 거고요. 0에서 5초 동안 나에서 속력이요. 5초 동안 10m 갔군요. 5분의 10, 2m per se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그림은요, 그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VT 그래프네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죄송합니다. 꽃가루 때문에 이번 힘들어요. 꽃가루.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네요.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물체의 가속도는요, 5초 동안 마이너스 40이네요. 5초 동안 40에서 0까지 마이너스 40m per sec, 그러면 마이너스 8m per sec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5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 있다. 아니죠. 지금 몇 미터를 갔나요? 200m, 100m를 갔습니다. 5초일 때. 여기에서도 5 곱하기 5, 마이너스 100m. 그러니까 10초일 때, 5초 동안 100m 갔다가 또 5에서 10초까지 100m 되돌아와서 10초 때 처음 위치에 있는 거지, 5초 때 처음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5초 때는 잠깐 멈춰 있는 거죠. 이번에 55X. 3번입니다. 처음 속도가 10m per sec인 자동차가 4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죠. 속도가 30m per sec가 될 때까지 이동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10m per sec에서요, 30m per sec까지 얼마가 변했냐면 20m per sec가 변했거든요. 그러면 1초에 4m per sec씩 20m per sec가 변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5초 되겠죠. 아니면 그 델타 t 분의 델타 v 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4m per sec 제곱인데, 예, 총 걸린 시간은 모르겠고요. 속도 변화량이 20m per sec입니다. 그러면 5초 넣으시면 되고요.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처음 속도가 10m per sec 였는데 5초 동안 이동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시계다 그냥 넣어서요, 2분의 1 가속도 4m per sec 제곱, 그리고 시간이 5초의 제곱 하시면 50m에다가 25, 50m 하면은 100m가 되네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대단히 유용한 식이라고 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값입니다.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10에서 30, 그러면은 반값이 얼마예요? 20m per sec죠.
20m/s로 5초 동안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100m.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시험 보실 때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혹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단히 유용한 식입니다.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셔야 돼요. 4번 갑니다. 직선 도로를 3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죠. 그럼 나중 속도가 0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했고 등가속도 운동이네요. 이동거리가 90m입니다. 뭐 가속도가 없고 시간도 안 주어졌어요.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반값으로 하시면 되겠죠. 반값으로 15m/s. 그러면 자동차가 정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평균 속도 15m/s로 90m를 갔거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15분의 90 하시면 되네요. 몇 초인가요? 6초? 6초.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구부해 볼까요? 델타 T분의 델타 V로 하면 되는데 아차 가속도를 모르는데 시간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이 안 주어졌을 때 활용하는 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했죠.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보죠.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요. 자, 나중 속도의 제곱이 0입니다. 처음 속도의 제곱이 30m/s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변이가 90m입니다. 뭐 얼마가 되나요? 900을 2 곱하기 90으로 나누면 되네요. 마이너스 5m/s 제곱인데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5m/s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요 그 실에 매달려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속 원운동에 대한 설명. 등속 원운동입니다. 속력은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거든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변하고 있죠. 속도는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친 게 속도거든요. 속력이 변해도 속도는 변하는 거고 운동 방향이 변해도 속도는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인데요. 그림은요. 그 좌우로 진동하는 진자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OX 퀴즈인데요.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예. 예,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진자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6번에 XOX 고 완자쌤 비법 특감으로 나왔는데요. 화이팅. 예, 뭐 잘 안 보시고 대표 자료 분석. 아이고, 네, 제 대표 자료 분석은 참 좁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좀 좁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고 해보죠. 그림은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 사이의 거리입니다. A, B 사이의 거리군요.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는데 점점 12m 떨어져 있었다가 거의 만나네요.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12m 떨어집니다. 처음 두 물체는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군요. 3초일 때 충돌을 하고요. 이때 충돌을 하네요. A의 속력은 0에서 3초까지 A의 속력은 2m/s. A의 속력을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2m/s 이고요. 0초 때 그럽니다. 그리고 3초부터 7초까지는 계속 그대로 가나 봐요. 3초 때부터는 애매한데 여기 있네요. A의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대로 가나 봐요. 네, 플러스 1m/s입니다. 예, A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B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0에서 3초 동안 A의 이동거리. 이건 A와 B 사이의 거리죠. 그냥 구하죠. 자, 얼마의 속도냐면요. 그 3초 동안 12m가 가까워지거든요.
3초 동안 12m가 가까워져. 그러면 4m/s의 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B는 4m/s의 속도로 가까워지려면 이게 마이너스 2m/s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 속도를 했던가요? 잠깐만 좀 해보죠. 상대 속도.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 속도를 했나 안 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두 물체가, 그러니까 관측자가 멈춰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계속 관측자는 멈춰 있는데, 땅에 붙어 있는데, 이게 물체들이, 관찰하는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측자도 움직이는 경우의 속도,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속도,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럭하고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A가 바라본 B의 속도입니다. 그걸 이렇게 써요. A가 바라본 B의 속도. BA라고 써 있으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입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트럭입니다. 트럭이 시속 80km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승용차가 바라본 트럭의 속도는 트럭의 속도니까 트럭의 속도에서 승용차의 속도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트럭의 속도 마이너스 80km/h에서 플러스 100km/h, 그 승용차의 속도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180,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속 18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트럭이 바라본 승용차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시속 18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또 볼까요?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시속 100km로 가고 있고요. 트럭이 오른쪽으로, 이번엔 같은 방향으로 한번 가보죠. 시속 80km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용차가 바라본 트럭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트럭의 속도니까 트럭의 속도에서 승용차의 속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트럭의 속도는 시속 80km이고요. 거기서 승용차의 속도를 빼면 시속 100km를 빼면 플러스 20, 오른쪽으로 20km/h로 가는 것처럼 승용차가 바라본 트럭의 속도가 됩니다. 이 A가 받는지 B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A가 보든 B가 보든 4m/s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 상대 속도가 A가 보든 B가 보든 상대 속도의 크기가 4m/s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좀 볼까요? 그 이후에는 4초 만에, 3에서 7초까지 4초 만에 12m, 그러니까 속도가 3m/s가 되네요. 3m/s로 멀어져야 돼요. 여긴 지금 가까워졌고 3m/s로 멀어지려면 B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충돌을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A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멀어지려면 B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3m/s로 멀어지려면 4m/s로 B가 이동을 하면 3m/s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 0에서 3초까지 A의 이동 거리는 계속 2m/s로 유지거든요. 2m/s로 3초 동안 갔으니까 6m입니다. 0에서 3초까지 마이너스 2m/s로 유지이니까 B도 6m를 이동한 거고요. 0에서 3초 동안 B의 속력은 마이너스 2m/s, 속력이니까 그냥 2m/s 쓰시면 됩니다. 0초부터 7초까지, 7초까지 A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뭐 3초까지, 0에서 3초까지, 3에서 7초까지도 A의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바뀌지 않았다면 A, B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맞는 건데요. 3초일 때, 그렇죠. 왼쪽으로 가다가 3초 때 충돌을 합니다. 3초 때 오른쪽으로 가죠. B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4m/s. 그리고 3에서
7초 동안 A의 이동거리 3에서 7초 1m/s로 4초 동안 이동하면 4m 이동하는 거고요. 3에서 7초 동안 3초 때 충돌했어요. 플러스 4m/s로 4초 동안 이동하면 B는 16m 이동을 합니다. 3에서 7초, 그러니까 3초 이후 B의 속력은 오른쪽으로 4m/s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0에서 3초 동안 A에서 측정한 B의 속력은 여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B의 속도는 마이너스 2m/s 이고요. A의 속도는 플러스 2m/s입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 부호를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4m/s, 그러니까 왼쪽으로 4m/s로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초에서 7초까지 B에서 측정한 A의 속력은 속력이죠. 그럼 뭐 3m/s죠. 5m/s가 아니라 A가 보든 B가 보든 속력은 3m/s. 그래서 4번의 답은 OX 이고요. 자, 대표 자료 분석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죠. 어디 보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으로 나타냈습니다. VT 그래프인데요. 0에서 9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아이고야 해보죠. 네, 아이고야. 자, 여기 가로가 2이고요. 세로가 4.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시면 2, 4, 8. 플러스 4m 이동을 했고요. 4, 1 플러스 4m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4, 1, 2분의 1 하면 플러스 2m 이동했고요. 자, 여기가 1, 마이너스 4. 삼각형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m. 여기 마이너스 4. 4. 2분의 1 하면 4, 46. 마이너스 8m 이동을 여기 틀렸나요? 제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1, 4,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m. 여기는 4, 4, 16, 마이너스 8m. 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4m, 4m, 2m, 4초 때까지 0초에서 4초 때까지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치고요. 처음 운동 방향이 4m, 4m, 2m, 8m, 10m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4초 때부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m 이동해가지고 10초 때가 아니군요. 9초 때 다시 10m를 되돌아왔습니다. 예, 이동거리는 20m이고요. 변이는 0이 되겠습니다.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는 변이가 0이니까 속도는 0 되겠고요. 3초일 때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5초일 때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은 반대이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언제 바뀔까요? 4초 때 기울기가 유지가 되죠. 4초 때는 유지가 돼요. 3.5초 때나 4초 때나 4.5초 때나 기울기가 같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4초일 때는 안 바뀌고요. 5초 때 기울기가 1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죠. 예, 5초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물체는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은 4초 때예요. 4초 때. 자, 그리고 3번 1초일 때요. 그 가속도의 크기하고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1초 때 이때죠. 이때 2초 동안 4m/s가 빨라졌으니까 1초 때는 2초 동안 4m/s 2m/s 제곱이고요. 크기래요. 크기. 그리고 나 6초 때 여기죠. 여기쯤 할까요? 6초 때 어떻게 되나요? 4초 동안 5에서 9까지 4초 동안 4m/s가 빨라지죠. 그러면 플러스 1m/s 제곱인데 크기래요. 그러면은 가가 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가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0에서 9초 동안 물체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뀐다. 아니요, 이게 계속 플러스였다가 속도가 마이너스 4초 때 한 번 바뀝니다.
4초 때 한 번 바뀌고요. 2초에서 3초 동안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지하려면 속도가 0이 되어야 해요. x이고요. 자, 그리고 4초 때, 그렇죠. 4초 때 플러스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로, 오른쪽으로 하다가 왼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xxo. 아유, 화면이 좁아서 좀 풀기가 힘들었는데 또 있네요. 아이고. 또 있군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네. 화면이 좁아서 풀고 싶지가 않은데, 네, 뭐 풀어야겠죠. 네, 풀어야죠. 그렇죠. 예, 안 풀면 안 되겠죠. 네, 제가 혼잣말 많이 합니다. 예, 예, 죄송해요. 자,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B가 기준선 Q에서 EV의 속력에서 V로 갔고요. 그리고 여기 Q를 EV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P에 정지해 있었던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AB는 각각 Q, P를 VV 같은 속력으로 지나가는데요. 예, 동시 출발입니다. 0초 때 여기 하고 여기가 동시 출발이에요. 0초 때. 근데 이게 지금 통과 시간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지 않겠죠? 예. 그 사이 거리가 L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평균 속도. 이게 대단히 유용한 식이라고 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밥값이 평균 속도라는 거. 대단히 유용한 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처음 속도가 0이고요. 나중 속도가 V이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A의 평균 속도는 반값 2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B의 평균 속도는 2V에서 V가 됐죠. 그러면은 3V, 1.5V, 2분의 3V라고 해볼까요? 2분의 1V, 2분의 3V. A가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2분의 1V가 되겠고요. B가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도는 2분의 3V가 되겠습니다. B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뭐 구할 수가 없죠. 뭐 어쨌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총 이동 거리가 라지 L이거든요. 그리고 그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V래요. 분모분자에 2분의 1을 곱해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V분의 2L 이었고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AB 운동에 대한 설명 괄호에 알맞은 건데 A와 B의 속도 변화량 크기 0에서 V 속도 변화량이 V 변했고요. 2V에서 V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V.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플러스 V 마이너스 V 크기는 같고요.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1V, 2분의 3V거든요. A가 만약에 T초가 걸렸으면 3T초가 걸렸으면 속도가 3배 느리니까 3분의 1배니까 B는 이제 T초가 걸립니다. B는 T초가 걸리고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반비례하니까요. 이동거리가 같다면 그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3배가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이건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가 그러면 3T 동안에 0에서 V가 변했죠. 그럼 B는요. B는 T 동안에 2V에서 V가 변했죠. 그럼 가속도의 B는 3분의 1대 1이 될까요? 1대 3이 되겠습니다. A가 B의 3분의 1배이네요. B의 가속도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B의 가속도 지금 T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T분의 V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걸로 가야겠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식입니다. 가속도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고요.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입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V이고요. 그리고 변위가 L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4v, v제곱, 4v, v제곱, 4v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3v제곱 될까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에, 크기라고 했으니까 2L분의 3v제곱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꽃가루. 자, 4번입니다. A에서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다. 시간을 B를 지금 T초라고 했을 때 B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V분의 2L이었죠. 그럼 그 3배거든요. V분의 2L입니다. V분의 2L. 그러면 4번의 1번은 X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B의 속도는 왼쪽이고요.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그러면 가속도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예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속도는 왼쪽, 가속도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B가요. Q에서 P까지, Q에서 P까지 이동한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A가 이동한 거리요. 3분의 1L이다. 이게 평균 속도가 3분의 1배니까 3분의 1을 갖겠지 하시면 곤란한 게 이게 지금 A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점점 빨라지니까 초반 평균 속도가 더 느려요. 초반만 가지고 하면. 그래서 3분의 1회를 못 갑니다. 너무 빨랐나? 네. 아니면 뭐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OX 퀴즈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네, 번거로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3분의 1은 안 되고요. 그리고 자, 이 좁은 화면은 이 문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A와 질량이 2M인 물체 B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요? A는 기준선 P에서 가만히 놨대요. 가만히 놨대요. B는 A가 기준선 Q를 지나는 순간 Q에서 V1으로 A가 이제 여기 지나는 순간 V1으로 동시에 Q에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A, B는요. A가 12m/s, B가 V2의 속도로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V1이었다가 V2가 되는군요. Q에서 R까지는 동시 시간이 같겠네요. T초. 같이 출발했는데 동시에 기준선 R을 지나갔으니까요. A의 가속도 크기요. A의 가속도 크기. 시간은 없고 지금 거리만 있죠. 그럼 이걸로 가셔야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그 가속 바로 갈까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A의 나중 속도 제곱이 12제곱이고요. 처음 속도 가만히 놨대요. 0의 제곱. 이동 거리가 계속 등가속도 가는데 3에서 9, 12m입니다. 다행이다. 약분이 쉽게 되겠죠? 그러면 6m가 아니죠. 6m/s 제곱. 가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A의 가속도는 6m/s 제곱이고요. A가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12m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0이고요. 나중 속도 10이니까 6m/s.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값이다. A가요.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12m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평균 속도가 6m/s죠. 근데 12m죠. 6m/s로 12m 가려면 2초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인데요. A, B의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다 다르다. 요거 계산 좀 해봐야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 지금 V1, V2 알 수는 없고 일단 Q에서 R까지
지금 빗면의 기울기가 같으면 가속도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같습니다. 이 빗면 기울기가 같으면 가속도 같아요.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그리고 A가 안 보인다.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 3m 운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가 이네요. A 가속도가 6m/s 제곱이죠. 6m/s 제곱. 가속도가 6m/s 제곱인데 이동거리 3m일 때 처음 속도 0일 때 나중 속도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나중 속도를 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면 A가 3m 이동합니다. 3m. 가속도를 구했죠, 근데 우리가. 가속도가 6m/s 제곱이었나요?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A의 Q의 속도의 제곱 그리고 처음 속도가 0의 제곱이면요 6제곱. 그러니까 Q에서의 속도가 6m/s예요. 처음 속도 P에서의 속도가 0m/s이고요.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3m/s거든요. 3m/s를 3m/s로 P에서 Q까지 3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요. PQ가 헷갈려요. B가 Q에서 B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지? Q에서 R까지. 뭐 A의 가속도든 B의 가속도든 일단 가속도는 6m/s 제곱이라고 우리가 구했고요. 그리고 A하고 B하고 동시에 출발해서 Q에서 R까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동시에 도달을 해요. Q에서 R까지. 그러면 굳이 B로 구하지 말고요. A로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3m 이동하는데 1초 걸렸죠. 1초 걸렸고. 그럼 여기서 9m 이동하는 동안 얼마가 걸리겠느냐 보죠. 기준선 Q에서 기준선 R까지 9m 이거든요. 근데 여기 Q를 지나갈 때 A의 속력이 6m/s 였어요. 그리고 가속도는 6m/s 제곱이고요. 그럼 R을 지날 때 A의 속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하면 가속도 6이고요. 변이 9고요. 나중 속도의 제곱은 모르겠고요. 처음이 6제곱이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2, 9, 1, 9, 28, 108, 36, 144가 12의 제곱이죠. 12m/s. 여기 12m/s네요. 그러면 62, 18 평균 속도가 9m/s고 9m/s를 9m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은 역시 1초. A하고 B하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하니까 B도 1초이고요. 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지금 9m를 똑같이 A, B가 9m를 1초 만에 갔죠. 그러면 A도 B도 9m를 1초 만에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9m/s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A가 여기 Q 통과할 때 아까 6이었죠. 3m/s가 아니고 6m/s였습니다. 그리고 X이고요. V1하고 V2를 구해야 되네요. V1으로 보내서 V2를 구해야 돼요. 오자, 결국 구해야 되는군요. 자, 가속도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6m/s 제곱이고요. 그리고 B의 Q에서 R까지 평균 속도도 9m를 1초 만에 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9m/s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2 곱하기 가속도 6
이동거리가 변이가 9. 나중 속도의 제곱 이걸 넣어볼까요? 그냥 12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6의 제곱. 뭐 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같네요. 예,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구해도 돼요. 아니면 각각 그래프 그려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고, 예, 식으로 구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OX 퀴즈 정도는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잠깐 쉬겠습니다.